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네요.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대만 타이페이의 한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고속도로에서 날아올랐습니다. 재앙과 같은 결과를 낳았죠. 애플 데일리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24일 오전 7시 발생했습니다. 천이라는 성을 가진 이 운전자는 여자친구를 직장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신타이페이시의 고가도로를 달리던 천 씨는 흰색 SUV 차량을 타고 달리다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이 자동차는 빙글빙글 돌다 고속도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뒤 가드레일을 넘어갔습니다. 자동차는 5층 높이에서 떨어진 뒤 아래에 있던 공원의 스케이트 링크장 콘크리트 제방으로 추락했습니다. 36세인 그는 구조대원들이 그를 훼손된 잔해 더미에서 끌어냈을 때 아직도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유송되었으나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병원에서 나온 혈액 검사 결과에 따르면 천 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리터당 1.2mg이었다고 합니다. 대만에서 허용 수치는 0.15입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경찰 측에 그녀는 그가 운전하는 동안 이상하거나 술 냄새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루 전날 둘 다 술을 마셨다고 자백했습니다. 애플 데일리에 따르면 일부 사람들은 고가도로의 가드레일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가드레일을 더욱 높게 한다고 하더라도 빠른 속도를 들이받는 자동차를 막을 길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운전하고 술의 조합은 최악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원펀치맨이라는 만화의 캐릭터 사이타마처럼 힘세지기를 바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만 명심하세요. 원펀치맨과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초보자들에게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걸요. 말레이시아의 아위프 씨는 친구의 경험을 트위터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알려드릴게요. 원펀치맨 운동 챌린지는 푸시업 100개, 윗몸 일으키기 100개, 스쿼트 100개, 매일 10km 달리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가 올린 포스팅에서 친구가 원래는 78kg이 나간다고 전했는데요. 이후 원펀치맨 운동법으로 운동한 지 2달 만에 몸무게가 65kg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불운하게도 8주차에 접어들자 발목이 골절되어 운동을 그만두어야 했다고 합니다. 아위프 씨는 원펀치맨 운동은 아주 강도가 높고 매일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리 몸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아두고 적절한 지침 없이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겁니다. 초보자들이 원펀치맨 챌린지를 시도하기를 원한다면 푸시업 20개, 윗몸 일으키기 20개, 스쿼트 20개, 2km 달리기 정도로 가볍게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근육이 적응을 하면 강도를 점점 더 높일 수 있죠. 운동이 건강에 좋지만 항상 조심하세요. 캘리포니아의 그 많은 물이 다 어디로 가고 있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의 소들에게 가나 보네요. 더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식품 회사들은 100년은 된 법의 구멍을 통해 캘리포니아의 토지와 물을 공짜로 쓰고 있습니다. 반면 캘리포니아는 뼈만 앙상하게 남을 만큼 바싹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지에 따르면 폰토몬테 팜즈는 알마라이라고 불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식품회사의 자회사로 캘리포니아 블라이드 지역의 관계 토지의 1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이 토지를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소에게 먹이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되고 있는 알파파를 경작하는 데 이용됩니다. 블라이드 지역은 캘리포니아의 건조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는 보다 아래에 위치한 콜로라도 강으로부터 물의 공급을 받습니다. 콜로라도 강은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주로 물을 공급하는데요. 현재 이 강은 기후변화로 말라가고 있습니다. 더 가디언지에 따르면 폰도몬테 팜즈 측은 이 지역의 물 공급 부족으로부터 공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800년대에 시작된 법에 난 구멍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승인한 1877 물 관련 조항은 농부와 해당 구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브라이드 지역의 물 부족을 겪게 되면 필요한 만큼 공짜로 물을 쓸 수 있게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팔로 베르데 관계구역은 물을 이 지역에서 판매할 수 없으며 이 구역의 물 구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단지 1에이커풋당 77달러만을 농부들에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별개로 알마라이사는 또한 애리조나주의 10,000에이커가 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2014년 구매한 것이며 지난 2012년에는 아르헨티나에서도 30,000에이커의 토지를 사들인 바 있다고 합니다. 이주자들이 리비아 해안에서 그들을 구조해준 상선을 납치했으며 이 배로 몰타로 향했다고 이탈리아 부총리인 마테오 살비니 그리고 몰타 당국이 지난 3월 27일 수요일 전했습니다. 플리트몬에 따르면 팔라우 국기를 딴 대형 선박 엘히블루 1이 지난 3월 26일 화요일 터키를 떠나 트리폴리로 향하고 있었으며 당시 리비아 해안에서 곤경에 처한 이주자들을 향해 방향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DW 뉴스에 따르면 이 대형 선박은 이주자들을 구조한 이후 다시 트로폴리를 향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찰비니 부총리에 따르면 이 배는 몰타를 향해 항로를 변경했을 때 항구로부터 6헬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몰타 당국에 따르면 이 배에는 108명의 이주자들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고 남성이 77명, 여성이 31명이었다고 합니다. 몰타 당국은 이 배가 납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몰타 당국은 이 배의 항로를 감시하고 있으며 몰타에 정박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몰타 투데이는 몰타군 대변인이 이 배의 선장과 연락을 취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는 말을 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광헤테로다인 간섭법이라고 알려진 기술로 처음으로 태양계 외 행성을 관찰했습니다. 유럽 남부 천문대로부터 나온 언론 발표에 따르면 HR 87992라는 태양계 외 행성은 지난 2010년 발견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행성은 페가수스 성좌에서 지구로부터 129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HR 8799라는 이 별의 주변을 돌고 있는 세계의 행성들 중 하나입니다. CNN은 이 행성이 호스트 행성에서 가장 가까이 놓여 있고 한 바퀴를 도는 데 40에서 50년이 걸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럽 남부 천문대의 과학자들은 거대 망원경 간섭계에다 그래비티라는 장치를 설치하여 HR 87992가 슈퍼 목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태양계에 있는 그 어떠한 행성보다도 더 훨씬 거대하며 나이도 어립니다. 형성되고 남은 에너지 그리고 강력한 온실 효과 때문에 이 행성의 온도는 사람이 지내기 힘든 1000도에 달합니다. 유럽 남부 천문대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이 태양계 외 행성의 대기에는 메탄보다는 일산화탄소가 더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철 그리고 규산염 먼지로 된 구름도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일정량 이상의 일산화탄소와 결합되면 HR 87992의 대기에서 거대하고 격렬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CNN은 연구원들이 장기간에 걸친 HR 87992 관찰 연구를 계획 중이며 행성 형성과 행성 시스템에 대해 더욱 많이 알기 위해 추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글의 유명해진 중국 정보만을 위해 고안된 검색 엔진인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가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가 투명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구글이 소유한 한 개인 사생활 담당팀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구글은 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려는 노력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조사는 드래곤 플라이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시합니다. 더 인터셉트의 보도는 구글이 현재 이 프로젝트의 비밀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서술했습니다. 보통 구글사의 프로젝트들은 동료, 매니저들 모두의 평가를 받는데요. 그러나 더 인터셉트 측에 알려온 정보통에 따르면 구글 간부로 구성된 비밀위원회가 이번 프로젝트를 직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다른 정보통에 따르면 이번 검토 사항은 이번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지난 2018년 8월 새어나갔을 때 부딪혔던 논란 때문에 비밀에 붙여질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프로젝트가 노출된 이후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 씨는 구글 직원들에게 앞으로 드래곤 플라이 프로젝트에 대해 투명성 있게 하겠다. 심지어 기록할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욱 많이 참여하고 이야기할 계획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프로젝트는 스텝 대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비밀에 붙여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익명의 직원은 더 인터셉터 측에 구글이 그 어떠한 드래곤 플라이 관련 서류도 직원들의 검토를 받게 하고 있지 않다. 이 일은 한 위원회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사실 구글 직원들은 이미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개발 중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더 인터셉트의 지난 3월 보도에 따르면 직원들이 회사 내부에서 독립적인 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드래곤 플라이를 위한 코드에 있어 지난 1월과 2월 400번의 새로운 변화가 있었고 이는 이 프로젝트가 아직도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더 인터셉트에 따르면 구글은 그 어떠한 답변 요청에도 응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솔직한 중국 산둥 지방의 한 아버지가 채소 농장 농부의 지갑을 찾아 돌려주었다 아들의 골수 이식 수술에 드는 돈을 지원받았다고 합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의 이름은 탕 세오롱 씨로 지닝 출신의 농부라고 합니다. 탕 씨는 적혈구 포식 신드롬을 앓고 있는 2살 난 아들을 진안 지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의사는 탕 씨의 아들이 척추 이식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우연히 탕 씨의 골수와 아이의 골수가 일치했지만 탕 씨에게는 수술을 위한 6만 달러, 한화 약 6천만 원이나 되는 돈이 없었습니다. 반면 탕 씨는 이미 아이의 병원비로 2만 9천 달러, 한화 약 3천만 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탕 씨가 아들에게 먹일 먹을거리를 사러 가기 위해 병원에서 떠났다 그에게 운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길거리에서 그는 2,900달러, 한화 약 290만 원, 은행카드, 명함 및 운전 면허증이 든 지갑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탕 씨는 이후 이 지갑을 딩 일롱이라는 채소 농장 주인에게 돌려주었고 농장 주인은 그에게 선물을 하나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탕 씨는 딩 씨의 선물을 거절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돈을 찾아주려 뭔가 고생을 했다면 받겠지만 그는 물건을 주어서 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말했죠. 이후 이 두 남성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기로 했고 그러다 딩 씨는 탕 씨가 아들의 이식을 위한 자금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딩 씨는 자신의 스타트업 기업이 크지는 않지만 농장에 200톤이 되는 무가 있다며 5월까지 이 무를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딩 씨는 이 무를 탕 씨에게 주었고 이들은 함께 이 무를 팔아 탕 씨의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했습니다. 이 무는 다 팔렸고 수익금인 7만 5천 달러, 한화 약 7,500만 원을 탕 씨의 아들의 수술에 보탰습니다. 현재 탕 씨와 아들은 격리된 상태로 병실에서 지내고 있으며 이식 수술은 4월 받을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시카고에 있는 국제공항이 현재 확장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850만 달러, 한화 약 85억의 비용이 들며 시카고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건축회사가 담당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잡지인 대진에 따르면 스튜디오 ORD라고 불리는 한 건축회사 팀이 제출한 디자인 제안서가 시카고 오헤어 공항의 새 터미널 건설 청사진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오헤어 글로벌 터미널 및 글로벌 중앙홀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디자인은 시카고강의 두 강줄기를 의미하는 Y 모양을 한 터미널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터미널의 중앙홀에는 녹색지대, 식당가 및 쇼핑 지역이 포함되게 되며 Y 모양의 기둥이 지지하는 높은 천장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터미널의 지붕은 시카고 깃발을 나타내는 꼭지가 6개인 별의 모양의 커다란 채광창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탑승구와 비행기 경납고가 이 터미널 가쪽에 지어질 겁니다. 중앙 부분에는 티켓 발행 부스, 출입국 관리소 및 출국 승객들의 수화물 검색 지역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공사는 2023년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USA 투데이에 따르면 이탈리아와 중국의 외과 의사들이 지난 3월 실린 두 연구가 언젠가 첫 인간 머리 이식으로 이어지게 될 반가역적 척추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증거를 더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르지오 카나베로 그리고 렌 샤오핑 씨는 그들이 Surgical Neurology International이라는 저널에 원숭이와 개를 대상으로 척추를 완전 절개한 이후 다시 붙이는 수술을 한 이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는 내용으로 논문을 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실험 과정은 중국에 있는 하얼빈 의과대학에서 수행됐으며 비디오가 그 증거로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 수술 과정에는 폴리에틸린 글리콜이라는 PEG라는 물질을 부상 입은 척추를 고치기 위해 사용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PEG가 궁극적으로 척추 부상이나 마비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PEG를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합니다. 카나베로 그리고 렌 씨는 예전에 그들이 인간 머리 이식을 위한 기반으로 PEG를 사용한 기술을 이용하기를 원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의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과정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승산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캔쿤으로 3살짜리 시바 이누입니다. 매일 그는 일본에 있는 고구마 가게에서 일하죠. 나인 개그의 포스팅에 따르면 누군가가 고구마 가게에 접근하면 캔쿤은 그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여주며 고객들에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고구마 판매상인 캔쿤이 맡은 일은 바로 고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뿐인데요. 이는 이 고구마 가게가 셀프 서비스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고객들은 가게 앞에 놓여져 있는 흰 박스를 열어야 원하는 고구마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고객들은 작은 구멍에 돈을 넣습니다. 고구마 하나는 약 1,000원이죠. 이 가게는 고객들의 정직함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일 누군가가 고구마를 돈을 내지 않고 가져가도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캔쿤이 이들을 쫓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이 가게에는 저는 개라서 잔돈을 드릴 수가 없어요 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더 많이 내시게 되는 분들은 캔쿤에게 간식과 먹을거리를 주는데 그 돈이 쓰이게 된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라고도 써져 있죠. 이 가게는 일본 삿포로시 홋카이도에 위치해 있는데요. 쉬는 날이면 캔쿤은 보통 주인과 산책을 합니다. 이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러 누가 이 가게에 들르고 싶지 않겠어요?